2021년 3월 26일 10년에 20억을 모으기를 도전하고 있고 기록에 남기고 있는 진아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영상 남긴 걸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찍은 영상이 2020년 11월 17일, 그러니까는 12, 1, 2, 3. 와, 4개월이 됐습니다. 만 4개월 하고 며칠 좀 지났는데, 그동안 영상을 안 올린 이유는 뭐 찍는 것도 뭐 그렇게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뭐 그냥 뭐 그것보다는 사실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조금 신경을 못 썼습니다. 뭐 신경을 못 썼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제 하는 본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좀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뭐 재미도 없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4개월 만에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. 제가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뭐 어떤 정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 그 투자하는 거에 대한 기록을 제가 남겨서 나중에 이걸 보게 되면은 재밌지 않을까,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영상을 남기기 시작을 했었는데, 남기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, 한동안.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댓글 다는 형님들도 좀 있고 해서 그 소통하고 이러는 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한동안 좀 미친 듯이 영상을 올렸다가 지금은 거의 뭐 안 올리고 있는데, 그래도 꾸준히 영상을 자주 올리진 않지만 그래도 저의 투자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이거를 보관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형님들, 그 예전에 으쌰으쌰 해서 뭐 주식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셨던 형님들은 잘 살아남아 계신지 모르겠네요. 또 살아남아서 수익을 봤음 뭐 보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예,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, 그래서 오늘 영상을 4개월 만에 영상을 남기는데, 오늘 그동안 제가 2018년 10월 말 11월 초에 현금 3천만 원을 갖고 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정확히 한 2년 4개월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.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. 그래서 와,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렀는데, 그동안에 총 지금 몇 개월 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는 뭐 제 기록에 남기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2018년 11월 10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는지 전부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해서 그렇게 기록에 남겨볼까 합니다. 그래서 주식은 처음에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 돈 갖고 한 건 아니고, 그 돈으로 굴리면서 매달 저도 직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계속 주식에 계속 투자했습니다. 몰빵 쳤습니다. 종목에 몰빵을 쳤다는 건 아니고 계속 그냥 다른 모으는 돈 없이 주식에 무조건 넣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넣으면서 3천만 원이 1억 정도가 됐을 때, 그때 스탁론을 썼습니다. 스탁론을 써가지고 그때 제가 1억의 제 돈에 스탁론 1억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2억이 되고 나니까는, 그래서 수익이 그때부터 좀 더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굴러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수익이 그래서 얼마를 받냐, 그거를 지금 한번 우선 체크를 해보면은, 계좌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여러 개의 계좌가 있는데 우선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면은, 우선 계좌 한 개는 지금까지 총입니다. 총 그 수익률인데, 지금 계좌 1번은 4,929만 원, 대략 한 4,930만 원 정도 되고, 두 번째 계좌는 3,367만 원, 그리고 세 번째 계좌는 1,324만 9천 원, 네 번째 계좌는 780만 원 정도, 다섯 번째 계좌는 120만 원 정도. 그래서 지금 해서 주식으로 2년 4개월 동안 한 수익이 1억 500만 원, 1억 500 뭐 20 얼마 뭐 이렇게 되는데, 한 1억 500만 원, 1억 조금 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렇게 수익을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그렇게 수익을 지금 본 상태고, 그래서 지금 계속 주식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고, 주식은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는데, 지금 이번에 제가 이렇게 수익이 한 1억 좀 넘게 난 이 돈하고 제 돈하고 좀 합쳐서 집을 샀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쪽에 해서 지금 수익 난 거를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언제 주식이 빠그러질지 모르니까 조금 대피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이번에 이 돈으로 집을 하나 샀습니다. 그래서 집을 하나 사서 뭐 그렇게 하고 있고, 그리고 지금 또 들고 있는 지금 이거 확정 수익이고, 그러면 이제 들고 있는 거는 도대체 이 확정 수익이라는 거는 이제 팔아서 이제 확정이 난 거고, 그래서 개같이 처물려 있어서 못 판 종목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혹시라도 판 거 수익 난 건 확정 수익이니까 그냥 그건 수익이 받다 치지만, 뭐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 수익을 받는데 지금 처물려 있어 들고 있는 건 마이너스 2천일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계좌까지 한번 오늘은 기록에다 남겨볼까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계좌는 한 5개 정도, 한 대여 5개 6개 그 해외 계좌까지 있기 때문에, 이거는 뭐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팔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수익이 아니라서 금액은 뭐 부르진 않고, 대략 뭐 이렇게 있습니다. 뭐 영상에 이렇게 사진으로 남길 텐데,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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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지금 들고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지금 아직 주식에 돈이 들어 있어요. 돈으로 들어 있는데, 제가 집을 처음 사봤는데, 집을 살 때 그냥 물건 사듯이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. 처음에 사면은 계약금 걸고,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갭으로 한 채를 사놨습니다. 그래서 대략 그 집으로 제가 든 제 현금이 한 2억 4천에서 2억 5천 정도, 그리고 갭
그 갭 투자죠. 그래서 한 뭐 대략 그냥 토탈 하면은 한 2억 4천 들어가고 그냥 그 전세 한 6억 5천 뭐 이렇게 들어가서 대략 뭐 크게 보면은 뭐 한 9억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투자를 한 걸로 보면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이제 4월 달에 잔금을 치르는데 4월 달에 잔금을 치르고 나면은 이제 주식은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는 뭐 한 5천에서 한 8천 이게 따져봐야 돼. 이게 매달 지금 아직 주식에 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4월 달에 주식이 올라온다 이러면은 뭐 돈이 좀 더 생기는 거고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어차피 팔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왔다 갔다 변동폭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략 뭐 보면은 그래서 집을 사고 나면 4월 달에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은 뭐 대략 한 6천, 한 8천 뭐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굴릴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매달 들어오는 현금 합쳐서 또 그렇게 주식을 해서 또 어느 정도 돈이 되면은 뭐 그걸로 또 부동산을 하든 뭐 딴 걸 하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2년 10년 계획을 세운 게 벌써 2년 4개월이 지나고 그 돈들을 대략적으로 다 따져보니까는 그 돈이 대략 뭐 한 3억 대 중반 정도 그렇게 2년 4개월 동안 그렇게 모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처음에는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버는 금액도 적고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처럼만 된다면 제가 계획했던 그 10년에 20억을 모으는 사실 그보다 더 모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냥 20억이라고 사실 그렇게 얘기만 한 것 뿐이고 제 속마음은 10년 후에 그보다 더 많은 좀 자산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또 계획이죠. 뭐 계획 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자산이나 이런 게 2년 4개월 동안 이렇게 흘러왔고 그러면 뭐 앞으로 그럼 주식 투자를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간단히 뭐 그냥 개소리나 좀 하고 가면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좀 기록에 남겨보면은 일단은 지금 3월 말이 지나고 나서 3월 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4월 달이 들어설 때 지금 당장 포지션은 저는 이제는 그 2월 3월 달이 힘들었죠. 2월 3월 달에 갑자기 국채 금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인상이 그냥 개폭등을 하는 바람에 주식 시장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받아서 이렇게 흔들렸지만 저는 뭐 그때 투자할 때도 그렇다고 폭락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돈을 더 계속 이제 매수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뭐 주식이 거의 뭐 100%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. 뭐 당연히 그 집 때문에 좀 뺀 건 있지만 그거 외에 그러니까 현금이 없습니다. 현금이 없이 주식에 그냥 100%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미래는 모르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. 이게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 그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. 그 미국의 SLR인가요? 미국의 SLR 그 걔네 그 채권 그 이제 팔아야 되는 그 이슈 때문에 원자재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국채 금리 쪽에서 그 매도가 이제 좀 쏠림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진짜 와서 뭐 연준에서까지 금리 인상을 하거나 지금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그냥 그건 단순 이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가가 빠지면 그때 더 매수할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2월 3월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앞으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대응인데 그래서 국제금리 그 10년 만기 그 이슈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전문가들은 뭐 2%까지 가는 거는 지금 뭐 풀린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2%까지는 뭐 무난히 가도 시장에 충격이 없을 정도로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번 국제금리 인상은 너무 갑자기 개폭등을 해가지고 그 시장이 발작을 한 거라서 뭐 천천히 이제 올라간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4월 7일 선거가 있죠. 그래서 지금 그 선거일 맞춰가지고 또 그 우리나라 연기금에서 이제 매도를 그만한다. 뭐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뭐 좋죠. 그래서 어쨌든 선거일까지는 조금 최소한 지금 연기금이 매도를 멈추면 조금 바닥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.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또 좋은 거, 그리고 조금 그 고객 예탁금이 계속 코로나 이후에 고객 예탁금이 정말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. 미친 듯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예전에는 예탁금이 들어오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너무 많아서 개미들이 아무리 주식을 사도 예탁금이 계속 올랐거든요. 근데 지금 한 2월 3월 달부터 지금 고객 예탁금이 한 얼마죠? 6조 5천인가? 아니 60 60조 62조 66조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 말은 이제 파는 거 사는 거 들어오는 돈 그게 대부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동성에서 조금 주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
뭐 누구나 아는 악재인데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시작되죠. 물론 그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게 그 상위 종목들에서만 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라서 이게 큰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진 않거든요. 그래도 악재는 악재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제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방향은 일단 선거일까지 한 4월 한 중순까지 만약에 지금부터 지수가 좀 올라와 주면은 조금 주식 비중을 약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금 시장을 보고 있고, 그래서 그때 좀 봐야죠. 그때 좀 눈치 좀 보다가, 그래서 이제 공매도 되고 해서 정말 주식이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시 또 차근차근 천천히 매수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또 저는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변동이 있으면서 올 하반기부터는, 하반기 한 가을이라든가 겨울 이때쯤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보다는 높게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이슈들이나 이런 거를 보고 조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. 그게 뭐 맞든 틀리든 뭐 어차피 틀리면 제 돈 날아가는 거고 맞추면 제가 돈 버는 거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한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저도 이런 것들을 뭐 어디서 보냐,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런 걸로 봅니다. 근데 지금 그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이제는 성장주보다는 실적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맞거든요. 근데 우리는 돈을 버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실적주 오케이 맞다 이거야, 맞는데 그 실적주를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성장주가 항상 성장주가 미친 듯이 올라갔던 12월, 1월, 2월 초까지 그때 실적주들은 사실 올라가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담아놨어야지 된다. 그때 담아놨어야지 지금 이제 좀 지금 물론 뭐 따라 붙어도 뭐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조금 한 발짝 앞서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지금 전문가들이 실적주 위주의 장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, 뭐 그 실적주 위주인 이유는 사실 유동성이 조금 주춤하거든요. 그래서 유동성이 주춤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코스피 3,300을 뚫고 바로 갈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조금 약세라고 해야 되나,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때는 실적주 위주로. 그러면 이거를 지금 사냐,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한 1, 2개월 전이라도 그때부터 좀씩 이렇게 사놨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실적주 쪽으로 좀 들고 있기도 하고, 그리고 지금 성장주는 없거든요. 근데 성장주 쪽으로 그러면 거꾸로 이제 성장주 들이 빠졌어요. 많이 빠져서 걔네들을 이제 그 실적주들은 이미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면은 이제 좀 수익 실현을 할 준비를 하는 거고,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성장주들 밀린 이거 개같이 밀린 애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가야 되지 않나,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, 개인적으로. 그래서 근데 그게 맞든 틀리든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. 또 제가 영상을 언제 남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참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시장을 뭐 보고 있다. 근데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뭐 틀리든 맞든 뭐 제 계좌 날아가는 거니까 뭐 수익 나도 제 계좌가 수익이 나는 거고,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. 뭐 영상 제 기록을 또 언제 남길지 모르겠지만 뭐 그때도 이렇게 좀 수익이 나서 영상을 남기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생존.